2020년 이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이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날에도 수요 집회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강추위 그리고 또 미세먼지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의 외침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지난 한 해 오늘 되돌아보고요. 또 2020년 새해 소망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수요 집회 1월 1일 바로 첫날에도 있었는데 이 수요 집회 굉장히 좀 오래된 집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네. 한 아이가 태어나서 만 28세가 되도록 수요일마다 데모를 했다. 그러니까 한 주 숫자로는 사실은 28년이라는 숫자가 별로 이렇게 감으로 오지 않지만 네.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60대에서 시작했던 데모가 지금 90대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네. 네,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무게를 충분히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는 이 집회 계속됐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2020년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병합된 지 1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해도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새해 첫부터 1년 내내 어떤 그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것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1992년 수요 시위를 시작할 때 한국의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도 네. 할머니들이 그 자리에 서서 늘 목소리를 외쳐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 네. 그게 가장 슬픈 2020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 지금까지 계속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2020년에 희망이 있다. 희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쳐나간다면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간 네. 그런 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연대해온 이런 시민단체 힘 그리고 국민들의 끊임없는 연대가 그래도 많은 변화들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왔던 변화들 그다음에 개선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수요 시를 시작할 때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 향해서 지나가면서 저 부끄러운 짓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데모를 하나, 이런 시선들이 참 많았어요. 네. 아마 지금을 살고 계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할머니들 데모를 했던 거였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해오면서 그런 시선은 이제 극소수가 되었고, 물론 여전히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서 자발적 외침부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수요시 근처에서 수요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1인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미 수요시는 평화와 인권을 외치는 그런 연대장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오는 청소년들 또 노동자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분들이 평화와 인권을 향해서 함께 연대하는 장으로 되어 왔다라는 것. 네. 근데 할머니들의 메시지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수요시에는 이제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매주 500명, 600명, 방학 때는 어떨 때는 1000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석해서 할머니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일본 정부에게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한국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체험 현장이 되고 있다라 그럴까요? 역사 교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수요시가 수요일은 평화다라고 하는 외침이 그 의미를 잘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님, 특히 올해 2020년이 첫날 수요일이었고 또 수요 집회, 수요 시위가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그날도 역시 청소년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 첫날이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많았고요. 저 멀리 지역에서 온 분들도 많았고 그날 모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 발의되어서 문제로 되고 있는 문희상 법안 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한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 위한 어떤 위자료 모금을 한일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네. 그것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소멸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해 첫날 이렇게 우리가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한다라는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연대하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이 수요 집회, 수요 시가 갖고 있는 의미들은 더 묵직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92년도에 처음 이 집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진실이 드러나고 피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외치게 되면 일본 정부가 해결할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요 시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100차 수요 시가 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때 1993년 12월이었는데 네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격려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100차를 해냈어요. 우리가 이미 이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1400차를 넘어섰고 네. 1월 8일이면 이번 주 수요일이면 벌써 만 28주년 수요시가 되는 거니까 네.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갖게 하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긴 거지 하는 그런 희망적인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이긴 것이다라는 희망을 또 갖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정말 28주년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 이 끊임없이 해왔던 그 목소리, 그 담았던 내용 짧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수요 시위에서. 네, 기본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할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들, 그건 범죄를 인정하라, 공식 사죄하라, 법적 배상하라, 또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서 교육하라, 탈의원과 추모비를 건립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 7가지 요구를 계속 28년 동안 외쳐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세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권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시에서는 그런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중단하라는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노력하라. 라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수요 씨의 목소리가 지금 일본에 대한 목소리를 넘어서서 이 글로벌한 세계에 던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에서 지금 문희상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는 청와대에서는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그나마 저희들이 좀 안심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그 문희상 의장이 저희가 계속 방문하고 이거는 2015 한일합의보다도 더 후퇴한 굴욕적인 그런 안이다라고 항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결국 발의되어서 가장 이 법안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해자는 반성도 사죄도 할 생각이 없는데 피해국의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모금을 통해서 그것도 법적 배상도 네. 아니고요.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을 소멸한다. 이거는 2015 한일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오히려 한국 국회가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철회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아마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법을 지지하게 되면 한국 국민들의 여론, 그 따가운 여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이외에 문희상 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법안을 특히 많은 국민들이 그다음에 피해 당사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반대하는 이 법안들을 발의하고 끌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때문에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 안보 문제 때문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인식이죠. 왜냐하면 걸림돌이라는 거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줄곧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은 그들의 범죄를 부정하고 네.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그 걸림돌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들의 그럼요. 목소리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을 이렇게 훼손하는 측면으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면 네. 그건 해결이 아니고 또 5년 후, 10년 후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고 계속 한일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한일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2020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며칠이 흘렀는데요. 2020년에 이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장 바라는 부분은 어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 정의연이 만들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참 뭔가 이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참 평화, 참 해방,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충분히 지난 그런 횟수인데 네. 아직도 우리는 거리에 서 있고 아직도 피해자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새해에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절규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또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인권이 회복되고 또 수요시에서 더 이상 일본 정부를 향한 규탄과 절규의 목소리가 아닌 네. 정말 평화의 그런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의연은 그것을 위해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네. 길 위에 설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우리 윤미향 이사장님의 이 새해 소망이 꼭 2020년에 이루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